381쪽. 거기 일단은 식을 알아야 돼요. 381쪽. 거기 박스에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첫 번째 뭘로 출발한다? 양도가액. 양도가액으로 출발하죠? 양도가액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총 수입금액. 총 받은 돈 4글자로 양도가액 10억을 받았다. 그럼 10억이 양도가액이네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거래한 가액이죠. 양도가액. 거기 나와 있슈. 자, 그럼 10억을 얻기 위해서 경비가 지출되죠. 비용이 10억을 얻기 위해서 비용이 나갈 거 아니에요. 경비. 그래서 무슨 경비를 빼준다? 필요 경비. 그다음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나가는 거예요. 자, 필요 경비를 빼면은 뭐가 나온다? 양도차액.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익 나면 양도차익, 손해 나면 뭐라 그래요? 양도차손. 손해 났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진도는 다음 주에 끝나요. 원래 그 구정 때 하루 쉬었잖아요. 뭔 신지도 모르지. 3월 초에 진도가 끝나요. 괜찮아요. 모를 수 있어요. 됐어. 좌우간 필요경비는 몇 가지를 얘기하나요?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나간 필요경비. 첫 번째는 가장 큰 경비가 뭐다? 취득가액. 그래도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느냐에 따라 양도차익 크기가 달라지죠. 그 다음 보유 중에 나간 거를 뭐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 팔아먹을 때 나간 비용을 뭐라 그런다? 양도비. 세 가지를 필요경비.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분양받으면 분양가격을 뭐라 그래요? 취득가격. 그 다음 분양받고 사실을 다시 하죠. 발코니 확장 공사를 다시 하면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팔아먹을 때 중개사 끼죠. 중개보수를 우리는 대표적으로 뭐라 그런다? 양도비. 그래서 취득할 때 나간 돈, 보유할 때 나간 돈, 팔아먹을 때 나간 돈이에요. 경비. 자, 이거는 프린트로 딱 정리를 해야 돼. 자, 책도 똑같지만 프린트 봐요. 오늘. 자,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프린트 나와 있죠? 자, 출발. 양도가액.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뺀다. 몇 개? 3개. 딱 3개 적혀 있죠? 빼고 3개 합쳐서 필요경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이익 나면, 손해 나면 뭐라 그래요? 양도차손. 그러면은 이게 많이 나오잖아. 취득가액은 옛날 거잖아. 양도가액은 높잖아. 이게 2억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것 빼고는 그냥 뭐 단순 얼마 남았어? 8억. 10억에서 2억 빼잖아. 8억. 8억을 뭐라 그래요? 양도차익. 됐어요? 네, 자본적 지출액이 2천만 원이야. 그 다음 양도비가 1천만 원이야. 그럼 총 필요경비가 얼마야? 2억 3천. 얼마 남았어? 7억 7천. 2억 3천. 이 정도는 암산을 해야 돼요. 또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네요. 쪽팔리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취득가액은 옛날 거니까. 물가는 뛰었죠?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그대로야. 옛날 걸 적어주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를 우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그래요. 다음 주에 배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워요. 밑에까지 배우면 머리가 흔들려요. 복잡해.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그래서 프린트에 보면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 원칙은 뭘로 구하는 거다? 실질거래가액. 실질거래가액, 실질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준다?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줘? 실지거래가액. 그래서 실지거래가액이 있다 그러면 두 녀석도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두 녀석도 뭐를 적어주면 된다? 실지, 비용,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지 거래가액 기간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7억 7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 비용은 기본이 뭐를 제출해야 돼? 세무서에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은 세무서에 뭐를 제출해야 돼요? 매매계약서를. 그래서 매매계약서로 확인받고 그 다음 증빙서류로 확인받는 거예요. 끝났잖아. 매매계약서 제출하고 증빙서류 제출하고. 그래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을 구산할 때는 이게 시기라고요. 근데 실지거래가액이 뭐다? 확인이 안 돼. 왜 확인이 안 돼? 매매계약서가 없어. 알아들었나요? 확인이 안 돼. 매매계약서가 없대요. 그 다음 인정을 안 해. 매매계약서가 있는데 엉터리 신고한 거야. 엉터리 인정 못하죠? 그리고 증빙서류도 엉터리 신고하면 인정을 안 해줘. 성실하게 신고해야 돼요. 그럴 때는 법은 어떻게 한다? 예외 조항이 있죠? 예외는 뭐라고 찍혀 있어? 추계 결정한 가액으로 세금 계산을 시작합니다. 어떤 단어가 나왔다? 추계. 예외가. 그럼 추계는 뭐다? 추정해서 계산한 거죠? 추정해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교육용이니까 추계, 순서가 출제돼. 순서. 그래서 1순위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1순위가 뭐다? 매매사례가액. 매매사례가액을 적어주고 2순위다. 매매사례가액이 없다. 그럴 때는 2순위는 감정가액을 적어주고 감정가액도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부결정가액을 뭐라 그래요? 기준시가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순서는 뭐다? 매감기. 순서가 큰 거부터 적어주는 거예요. 큰 거. 이거보다 이게 적죠? 이래서 크게. 큰 거부터 왜? 원칙이 실거래가액이니까. 매매사례가액은 유사한 거잖아요. 실거래가액과. 자, 그 다음 취득가액. 항상 시험에 가면 뭐다? 양도가액을 물어보는지 취득가액을 물어보는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럼 순서 똑같죠? 큰 거? 매매사례가액. 확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똑같아.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포인트가 뭐다? 환산가액. 환산합니다. 기준시가로. 환산가액이 등장해. 이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예요. 절대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엔 없어요. 최근 거를 쓰면 되므로. 그래서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도 없다. 감정가액도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환산가액을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 돼. 법에 의해서. 그럼 환산도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뭘로 구한다? 기준시가. 그래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순서가 뭐예요? 감, 환, 기. 이렇게. 순서,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에는 쓸 수 없어요. 최근 거니까. 환산, 취득가액이라 그래. 그래서 환산, 양도가액 하면 안 돼요. 환산, 취득가액을 줄여서 환산가액. 적혀 있죠? 따로 안 적잖아. 내가 적을까봐 이거 적어왔어요. 안 적잖아. 자, 그러면은 실거래가액으로 갈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죠? 이걸로 적어주잖아. 실지비용으로. 그럼 여기도 뭔가를 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이쪽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고 이쪽은 뭐 적어줘야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뭐를 적어주느냐. 법에 의해서 필요경비 두 가지. 필요경비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
계산공제합니다. 그래서 계산 공제를 해서 두 녀석을 적어주는 거예요. 계산공제액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럼 계산공제는 식이 뭐다? 취공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식과 물건별 공제율. 반드시 식을 암기해야 돼요.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식과 곱하기 물건별 공제율. 그럼 우리는 부동산만 알면 돼요. 부동산은 3% 공제해줘. 등기됐을 때 3%.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다. 그럼 부동산은 공제율이 3%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계산 공제액은 300만 원. 법에 의해서 대충 계산했다라는 뜻입니다. 계산 공제. 그럼 결론이 뭐다? 계산 공제는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축에 결정할 때만 쓰는 거요. 축에 결정할 때만 쓰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를 알아야 돼? 취득가액, 양도가액 결정. 여기 보세요. 양도가액, 취득가액 결정. 뭘로 적었어? 실지거래가액. 그럼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야 돼? 실지거래가액. 그래야 비교가 되죠? 양도가액, 취득가액 결정하는 방법. 적으면 적고. 자,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 그럼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야 돼? 기준시가로만 적어.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양도가액, 취득가액 결정할 때 원칙 이해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이해로 적어. 원칙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줘야 돼? 기준시가. 그래야 비교가 돼요. 그리고 어떨 때 확인이나 인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축의 순서로 적어주는 거예요. 확인, 인정이 안 됐을 때는 순서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라고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 382쪽으로 가자고요. 382쪽. 양도차익의 계산. 382쪽. 봤어요? 일단은 공식을 접수하세요. 까만 거.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빼면은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자, 그 다음 밑에 양도차익의 선정 1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동일 기준 적용해요. 자, 첫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양도가액을 괄호는 보지 말고 실지거래가액 밑줄 긋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라?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괄호는 보지 마세요. 그 다음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무조건 뭐를 적어? 기준시가로 적어라. 뭐 결정할 때? 양도가액, 취득가액 동일 기준이다. 실거래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가고 기준시가는 기준 동일하게 가라 이거지. 한쪽은 실거래가액, 한쪽은 기준시가 그런 거 없어요. 이래야 비교가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요. 2번. 오른쪽으로 가요. 양괄호 2번에 2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양괄호 2번 2번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확인이 안 될 때 불분명한 경우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기억. 추계. 불분명한 경우가 추계한다는 거요. 그래서 다음의 사유로 창본하고 밖에 증빙서류에서 해당 재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실지거래가액 드디어 나왔다. 기억 세 번째 밑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죠. 그럴 때는 축의 순서로 적어라. 순서가 뭐라고 나왔어? 매감, 환기, 축의조사. 매감, 환기.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해야 돼요.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매감기,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뭐다? 매감, 환기. 밑에 나왔네. 제일 밑에 박스 별 하나 딱 붙이고 적용 순서. 제일 밑에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순서가 뭐다? 매감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매감환기 또는 기준시가고. 그래서 환산가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다. 양도가액은 쓰지 않습니다. 최근 거니까. 자, 넘어가 보자고요. 자, 384. 자, 칠판 보세요. 용어 정리. 이거 봤어요. 매매 사례가액이 뭐냐, 감정가액이 뭐냐, 환산가액이 뭐냐. 용어 정리해야 돼요. 밑에 박스, 까만 박스 용어 정리. 384 까만 박스 봤어요? 1. 매매 사례가액. 포인트는 전후 3개월. 전후각 6개월 하면 틀려요. 6개월은 너무 길어. 전후각 3개월. 유사성, 동일성 이런 게 매매 사례가액이에요. 포인트는 전후각 3개월, 6개월 하면 틀려요. 그 다음 감정가액도 포인트가 뭐다? 전후각 3개월, 2개 이상 감정평가 법인이 나오죠. 둘 이상, 결국은 뭐다? 평균액. 둘 이상 해야 한쪽에 안 치우치죠. 감정가액의 평균액 둘 이상. 자, 나 환산가액 나왔다. 거기 식 나왔잖아. 환산가액.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 등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환산 취득가액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어렵게 나왔을 때 결국 환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나누는 거죠. 자, 칠판 보세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양도가액, 실질거래가액이에요. 실거래가액 4억이야. 실거래가액. 근데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돼.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은 4억이라고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은 확인이 안 되죠? 확인이 안 되면 순서로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순위는 매매사례가액 적어주면 돼. 없으면 감정가액 적어주면 돼. 근데 앞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환산해야 돼. 그럼 환산은 기준시가로 나누는 거라고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를 파악해야 돼? 기준시가를 파악해야 돼. 그래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파악해 보니까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파악해 보니까 1억이네. 파악됐죠? 기준시가? 즉 1억짜리가 팔아먹을 때는 정부 결정 2억 배가 뛰었네. 그럼 이거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어떻게 만들어? 4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다?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 2분의 1이죠? 그럼 얼마가 나와? 환산 취득가액은 2억.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결국 기준시가가 배로 뛰었죠? 그럼 실거래가액도 배로 뛴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기준시가로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 이렇게 용어 정리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용어 정리. 기준시가가 뭐냐. 밑에 오른쪽 나왔잖아요. 오른쪽 기준시가.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자, 오른쪽 봤어요? 박스. 기준시가 일반지역 별 하나. 자, 일반지역의 땅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 지가 땅값이 언제까지 발표해? 5월 말.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385쪽. 넘어와 버렸어요. 385쪽. 찾았어요? 개별 공시 지가 언제까지 발표한다? 5월 말.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주택만 알면 돼. 제일 아래 주택. 자, 법률에 의해서 공시하죠? 단독은 뭐라 그래요? 공동주택가액. 및 공동은 뭐라 그래요? 공동주택가액. 세 가지.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 법률에 의해서 발표하죠. 이해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양도세에서는 어떤 용어를 쓴다? 기준시가. 그리고 지방에서는 어떤 용어를 쓴다? 시가, 표준액. 세 가지는 필수예요, 용어.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 법률에서 공시하죠. 네 글자로 공시가격. 국세에서는 공시가격을 무슨 용어로 써? 기준시가. 지방에서는 다섯 글자로 무슨 용어를 쓴다? 시가, 표준액.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요. 세 가지. 아직 세 가지를 찾지를 못하네. 세 가지 밑줄 그었어요? 밑줄 딱 그어놓고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넘어가요. 이제 386 4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래서 1번에 별 하나 딱 붙여. 4번에 1번. 이번에는 뭐의 기준시가다? 분양권. 취득권리. 대표적으로 취득권리는 아파트 당첨됐죠? 분양권. 취득권리. 자, 분양권의 기준시가는 밑줄 그어요. 불입한 금액. 통장에 불입한 금액 나와 있죠? and P를 더합니다. 프리미엄 상당액. 그래서 시험은 프리미엄 상당액을 빼고 출제해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취득권리, 대표적으로 분양권의 기준시가예요. 뭐를 꼭 확인하자? 프리미엄 상당액.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다 끝나버렸어. 엉뚱한데 찾고 있어요 지금. 찾았어요? 못 찾으면 다음에 찾아요. 괜찮아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4번에 1번에 있잖아요. 그죠? 밑줄만 딱 끄면 되잖아. 4번에 1번 했죠 지금? 자, 그 다음. 자, 보자고요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구할 때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86쪽 양괄호 3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뭘로 양도 차익을 구할 때다? 실지 거래가액. 여기 4번에 1번에 있어요 지금. 지금 진도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너무 방황하니까 빨리 해요. 괜찮아요. 처음은 방황할 수 있어요. 형광등 밑에서 방황하면 안 돼요. 훤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부실 아파트죠. 내가 보니까 무늬만 LED야 등이. 에? 우리 아들이 공고 나왔잖아. 아빠 저거 형광등이야. 저 형광등이래 아내가. 이렇게 무늬만 LED로 해놓은 거야. 전기료 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진짜 우리 아들이 뜯어보니까 형광등으로 유장한 거야. 나쁜 놈이요. 그죠? 광고는 LED 등으로 다 해놓고. 나 그래서 부실 아파트 사는 사람이에요. 나쁜 놈들이야 진짜. 그러나 건설회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법으로 가라 이거지. 누가 나서냐고. 자, 386 폈어요? 자, 그럼 식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부터 잘 봐요. 실지거래가액. 그럼 양도가액 마이너스 뭐를 빼야 돼? 필요경비. 가장 큰 필요경비가 뭐다? 취득가액. 그 다음 보유 중에 나간 게 뭐다? 자본적 지출액이네요. 자본적 지출. 그 다음 뭐다? 양도비. 양도비.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양도차익. 이렇게 나온다. 그럼 뭘로 구할 때다? 실지거래가액.
그럼 여기 보세요. 실지거래가액 이거잖아요. 실지. 여기 봐. 실지. 서류 제출하는 거요. 매매계약서 제출하고 증빙서류 제출하고 이쪽은 자가 서류 제출 안 하는 거. 이쪽은 서류 제출하는 거. 매매계약서 제출, 영수증 제출. 이쪽은 안 하는 거. 법에 의해서 공식대로 가는 거. 서류 제출하는 거. 이쪽은 안 하는 거. 됐어요? 서류 제출 안 하니까 필요경비 두 가지는 대충 계산하죠. 어떤 식을 써서 취공이란 식을 써서 지금 그래서 이쪽을 배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른 거는 다 잘 되고 계신가요? 지금 잘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죠? 다 어정쩡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다 똑같아. 도킹 개킹이야. 8, 90%는 도킹 개킹이라고요. 내가 모르면 저애도 헷갈릴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다 똑같아 지금은.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제 실지거래가액이죠. 뭐를 적어주면 돼? 실지거래가액. 이것도 뭘 적어주면 돼? 실지취득가액. 알아들었나요? 그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뭐를 제출하는 거예요? 증빙서류. 이렇게.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그런다?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 필요경비. 이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6번 일출되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공제받는 거.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기서 공제 못 받는 거 10억이라고 가정하죠. 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를 못 받아. 자본적 지출액을 얘기하는 거야. 글씨를 잘 봐야 돼. 수익적 지출액은 이 자본적 지출액이 뭐다? 재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 수선비인데 건물을 수선비야. 건물 수선비인데 내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면 내 자본이 늘어나죠? 이 수익적 지출은 뭐다? 원상복구. 수선비인데 원상을 복구 비용이야. 복구, 현상 유지. 이런 거를 수익적 지출에 공제 못 받아요. 원상 복구 이런 거.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 자, 그럼 지금부터 양도가액이 뭐예요? 양도가액이 뭐냐고 5글자로 총 수입금액. 길게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1번 양도가액 나와 있죠?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4글자로 뭐다? 양도가액. 괄호 5글자로 뭐요? 총 수입금액. 2번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4번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기타가 뭐예요? 기타.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합쳐서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따로 계산하니까. 따라왔어요? 그래서 박스 필요경비는 몇 개다? 필요경비는 3개. 3개. 취득가액, 자본적, 양도비 3개를 필요경비라고 그러잖아요. 괄호. 이 괄호를 무슨 뭐라고도 얘기한다? 기타 필요경비라고도 얘기해. 두 가지를 합쳐서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취득가액 나와 있죠? 잘 봐요. 1번, 2번, 기초는 3번으로 구분합니다. 취득 형태를 이거는 돈 주고 샀다. 매입 가격. 돈 주고 산 거죠? 매입 가격이 있잖아. 매입 가격. 그 다음 경매로 취득하면 뭐라 그래요? 경락대금. 자, 그럼 매입 가격에다가 뭐를 더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더합니다. 그래도 취득가액 나와 있죠? A 나와 있어요. 취득 원가에 뭐를 더한다? 괄호는 보지 마세요. 지금 괄호는 보면 안 돼요. 취득가액 괄호는 보지 말라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 그래서 꼭대기면 매입가액에 밑줄 그어요. 매입가격 돈 주고 샀을 때. 그럼 5억을 계약서를 썼다. 그럼 매입가액이 취득가액이죠? 5억이 취득가액이야. 매입가격. 분양을 받았으면 분양가격. 여기에다 뭐를 더한다? 취득세, 각종 중개보수, 소개비 이런 거를 더하는 거예요. 가산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뭐만 더한다? 취득세. 취득세는 여기는 등기사항을 합친 거예요. 그럼 여기 봐.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공제를 해줘. 알아들었나요? 취득세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매매계약서 이런 거. 그래서 뭐를 더한다? 취득세. 그리고 소개비 합쳐보니까 1천이야. 1천만 원. 그럼 취득가액은 더해야 되죠?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5억 1천만 원. 취득세를 더하는 거예요. 재산세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 내는 세금은.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자, 그 다음 점만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B번 내려와요. 이제 B번 기초니까 B번 경매로 취득했어. 이번에는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경매로 취득했어요. 경매. 그래서 B번 경매로 취득했네. 이 부동산이 잘못된 거야. 소송이 들어가죠. 쟁송. 그럼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무슨 비용? 소송 비용 또는 화해 비용이 들어갔다면 포함해 줍니다. B번은 소송 비용, 화해 비용, 즉 변호사 비용 이런 게 되겠죠? 그럼 소송 비용, 화해 비용이 1천만 원 들어갔어. 자, 그럼 경락대금이 5억이라 가정하면 취득가액은 역시 얼마가 된다? 5억 1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매로 취득하면 세입자가 안 나가잖아요. 그죠? 소송을 걸 수 있죠? 소송 비용이 들어가면 더해서 취득가액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C번. C번 밑줄 그어. 당사자 약정.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약정한 거야. 이거는 어떻게 취득한 거야? 장기 할부로 취득한 거야. 장기 할부로. 그럼 취득가액이 5억이죠? 5억이라고 가정해. 5억을 뭘로 취득했다? 장기 할부. 장기 할부로 약정했죠? 대금 지급 방법이 뭐야? 할부 취득이야. 장기 할부. 알아들었나요? 그럼 약정을 뭘로 했어? 이자를 주겠다 이거지. 붙여서. 할부 이자 1천만 원 주기로 약정을 했어. 이 이자는 무슨 이자다? 할부 이자. 할부로 취득할 때는 당연히 무슨 이자를 붙여서 내 돈이 나가는 거요? 할부 이자가. 그럼 더해서 거래가액이 역시 얼마가 되는 거야? 거래가액이 역시 얼마가 돼? 5억 1천만 원이 취득가액이라고요. 그래서 이자 상당, 이자는 무슨 이자라고요? 할부이자. 대출이자는 공제 안 해줘요. 할부이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거래가액을 확정했잖아요. 확정 얼마로? 5억 1천. 그래서 여기서 이 장기 할부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예요? 1년 이상 쓰는 거라 그래요. 부동산에서는. 세법에서는 1년 이상. 할부 거래, 할부. 그다음 장기 할부 거래의 특징은 뭐예요? 완성된 부동산을 미리 사용하는 겁니다. 알아들었나요? 완성됐어. 우리 아파트 분양받으면 뭐야? 2년 이상 걸리죠? 아파트 분양받으면 그건 아파트가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완성된 부동산 또는 땅을 할부 계약했죠. 1년 이상? 그럼 땅을 내가 사용하는 거야. 그 대신 뭐다? 잔금이 안 끝났죠? 이자를 붙여서 주는 겁니다. 뭐랑 생각하면 돼? 부동산은 아니지만 자동차 할부로 취득하죠? 자동차를 할부로 취득하면 잔금 안 끝났잖아. 자동차 사용하잖아.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내는 거요. 됐어요? 그거를 얘기한다. 당연히 이자를 붙여서 나가죠. 이렇게 취득 사례가 세 가지가 있어요. 1번은 돈 주고 사고, 2번은 경매로 취득하고, 3번은 장기 할부로 취득했다. 이거는 완성된 거를 할부로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할부이자다. 절대로 대출이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출이자는 상대방이 없잖아요. 은행이잖아. 여기 봐. 분양가가 5억이야. 대출받아 살 수 있죠? 그럼 대출이자는 안 들어가잖아. 왜? 대출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 이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잖아? 대출 안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대출 받은 자만 나중에 팔아먹을 때 비용으로 빼준다. 형평이 안 맞죠? 대출이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거기에 보시면 C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단 나왔잖아.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구매이자는 제외한다. 공제 못 받는 거예요. 대출 안 받는 분도 있으므로 대출이자는 제외한다. 이 얘기는 공제 안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니은에 A의 별 하나만 딱 붙여. A 기초 약정에서 거래 약정했잖아. 이게 약정이 뭐다? 장기 할부에 할부로 약정했어요. 지급기일의 지연. 여기 보세요. 약정을 얼마로 했어? 할부이자 1,000만원 주기로. 1,000만원 주기로 했죠? 근데 이거를 제때 안 주는 거야. 지연. 그리고 옆에 뭐가 나와? 추가.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나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제 안 해준다는 거요. 추가 지연 이자는 연체이자죠? 연체이자는 당연히 공제 안 해주죠. 포함한다라 그러면 공제 받는 거고,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요.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 여기 보자고요. 자, 1,000만원 경매로 취득했다. 그럼 소송비용 1,000만원을 포함해서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5억 1천이 되죠? 5억 1천이 되잖아요. 근데 잘 들어요. 5억 양도세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을 5억 1천을 빼줘. 근데 1천만원을 어느 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아? 사업소득. 우리는 지금 뭐 배우고 있어? 양도소득. 그죠? 여기에서 먼저 1천만원이죠? 1천만원 700만원을 공제받았다고요. 어디에서?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어요. 갑돌이가. 그럼 이거를 이제 팔지? 팔았잖아.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를 공제해준다? 얼마? 5억 1천이 아니라 여기서 먼저 공제받았죠? 700만원을 빼면은 얼마만 공제해준다? 300만원. 그래서 5억 얼마만 공제해주는 거야? 팔아먹을 때는 300.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잘 들어요.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한 거는 팔아먹을 때는 제외한다. 공제를 안 하고 얼마만 공제를 해준다? 300만원만.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이거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B번이요. 거기 B번 세 번째 줄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옆에 적어 사업소득이라고. 각 소득 금액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받았죠? 얼마? 700만원. 그럼 팔아먹을 때는 700만원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만 공제한다고요. 포함한 금액 하면 이중공제예요. 제외한 금액. 뭐에 속지 말자. 포함한 금액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거 공제 받았잖아. 공제 받았으니까 제외한 금액 얼마만 공제해 준다? 300만 원만. 포함하면 그대로 1000만 원 공제 받잖아요. 이중 공제다 이거지. 제외한 금액 찾았어요? 빨리 찾으세요. 제외한 금액, 포함만 금액 하면 틀려요. 멋담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러데이인데 즐거운 표정으로 공부를 해야지. 이게 이해되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 이게 이해 안 되면 그날 시험장에 가서 아리까리해. 상식입니다. 알아들었나요?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모공제를 받아. 알아들었나요? 유일하게 처갑직에서 공제를 받는 게 장모공제야. 우리 처남은 몰라 그런 거를. 에? 그럼 우리 처남도 받으면 이중과세가 돼. 그래서 걸리면 가산세를 물어야 돼. 한 번만 공제해 주는 거야. 한 번만.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자본적 지출액에 딱 밑을 긋고. 기억. 수익적이 아니야. 자본적이야. 자본적. 내 자본이 늘어나는 거. 388A. A 나와 있죠? 포인트가 내용연수를 연장. 내용연수는 수명이야. 건물 수명이 연장되면 내 가치가 올라가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현실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증가. 그러니까 증가되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액. 수선비인데 포인트가 뭐라고? 자산의 가치. 그럼 대표적으로 박스 1번, 2번, 3번만 알아. 자, 어떻게 했어? 개조. 건물을 뜯어 고쳤잖아. 개조. 수선했죠? 건물, 새 건물이 됐잖아, 이제. 건물값이 올라가니까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그 다음 2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를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 냉난방 설치를 설치하면 건물값이 올라가죠? 자본적 지출액. 찾고 있나요? 그 다음 3번. 빌딩 등의 피난시설을 설치했다. 화재 등을 대비해서 다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1번, 2번, 3번이 대표적으로 뭐다?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건물값이 올라가는 거. 자, 그 다음 밑에 B번. B번 봤어요? 자,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밑줄 긋고 후 뭐가 지출됐어? 소송비용, 화해비용. 어디에 들어간다? 자본적 지출액. 취득한 후니까 여기 보세요. 취득할 때 지출되면 취득가액에 더하고 소송이 취득한 후에 걸렸죠? 자본적 지출액에 더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B번 별 하나 딱 붙이고 별 하나. 근데 이걸 어디서 먼저 썼어? 비용을. 각 소득금액.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았죠? 공제받은 만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는 거예요. 항상 각 소득금액. 다른 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은 거는 제외. 나머지 얼마 여기서 300만 원. 똑같죠 원리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오른쪽 파란 글씨 꼭대기 B번. 자, 건물을 용도 변경했다. 개량했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하면 이것도 건물 가치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분양받아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했다. 또는 방 확장 공사를 하죠. 방 확장 공사가 대표적으로 이용 편의야. 방 확장 공사를 한 게 이용 편의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다 비용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2번 부담금.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왜 지출하나요? 왜 지출해? 내 땅값이 올라가니까.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왜 지출해? 내 아파트값이 올라가니까.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액에 들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 더 알아보기 밑에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안 해줘요. 나왔잖아. 현상 유지, 능률 유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도장을 다시 합니다. 페인트칠 다시 해요. 수익적.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도배를 다시 한다. 이런 게 다 수익적 지출액이라고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보자고요. 지금부터 뭘로 답해요? 수익적과 자본적으로 답을 해봐요.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혼자 떠드는 느낌이 되네요. 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조명을 형광등에서 LED로 교체했다.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수익적. 현상유지, 원상복구죠?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뭐다? 샤시를 다시 했다. 샤시. 자,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자본적이야. 샤시 몇 천만 원 주고 했잖아. 금액이 크잖아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도배를 다시 했다. 수익적이다, 자본적이다. 수익적.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뭐다? 방확장 공사를 다시 했다. 수익적이다, 자본적이다. 자본적. 구분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 뭐다? 수익적, 자본적도 구분할 수 있죠? 여자분들 하루에 한 번 화장비를 지출한다. 이러니까 화장비를 어떻게 지출하냐? 옛날 돈 주고 샀잖아. 화장비는 수익적이다, 자본적이다. 원상복구 되잖아, 한 달. 현상유지에서 하는 거예요. 화장으로 커버가 안 되면 칼 되죠? 쌍꺼풀 수술을 했다.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자본적. 내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쌍꺼풀 수술하고 시집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장원에서. 지금 눈이 거의 안 보이잖아. 돌팔이 간호사 앞에 해갖고. 우리 처남이 얘기해줬다 그래서 10개. 딱 네 와이프 단점 10개. 딱 1순위가 쌍꺼풀 수술이야. 그러니까 나보고 관리 좀 잘해달라는 뜻이야. 처남이 얼마나 고마워, 그쵸?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양도비로 들어갑니다. 자, 밑에 나왔네. 389 양도 직접 비용. 간접 비용이 아니라 양도할 때 직접 나간 돈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증권거래세 박스. 옆에 적어 대주주라고. 대주주는 양도세 물고 거래세도 물죠? 대주주. 그러니까 이중과세니까 대주주 양도세 낼 때 증권거래세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점점은 상식이야.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준 비용, 인지대 소개비 이런 거는 역시 양도할 때 들어가는 거죠. 내가 못하니까 위임을 시키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들어가. 자, 그 다음 넘겨봐요. 자, 넘겨봐서 B번이 제일 중요해요. 390페이지 B. B번 포인트가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뭐를 취득한 거야?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을 취득했죠? 이거 만기가 되면 뭘로 받는 거야? 현찰로. 왜 취득해요? 이거를 왜 취득해? 법령에 의해서. 이거를 취득해야 등기 접수를 받아줘요. 알아들었나요? 채권을 구입해야 등기를 받아줘요. 그럼 서민들은 힘들잖아. 이거를 구입해서 만기 전에 어디 가서 할인받아. 옆에 금융기관 은행 가서 할인받아. 그럼 손해나죠? 손해 200만원 손해난 거는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손해나는 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매각차손. 밑줄 그으라고요. 매각차손. 손해난 거. 근데 어렵게 나왔을 때는 뒤에 물어봐. 누구에게 거래해서? 금융기관 왜? 은행 가서 해야죠. 외이자에게 하니까 손해가 500만 원 났어.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하면 매각차손을 한도. 근데 외이자에게 하면 500만 원 손해 났대. 알아들었나요?
이거 인정 안 해줘. 한도는 뭐다? 금융기관에 양도했다고 손해났을 경우 200만 원을 한도로 해요. 꼼수 부리잖아요. 그죠?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전액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팔았을 때 금융기관 왜 매각 차손을 뭘로 한다? 한도로 한다. 시험은 한도 없이. 그러면 꼼수 부려요. 500만 원 안 해준다고요. 한도 20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한도 없이 전액.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럼 지금 뭐 배웠어요? 자, 질문 맞죠? 뭐 배웠냐고요, 지금? 여기 보세요.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할 때 배웠죠? 배웠잖아.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공제받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 못 받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소송비용, 화해비용 1000만 원 공제받죠? 먼저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은 게 있다면 700 제외하고 팔아먹을 때는 얼마만 공제받는다? 300. 맞아요? 나머지는 찬찬히 읽어보면 됩니다. 자, 프린트로 다시 한번 정리하죠. 프린트. 자, 프린트 꼭대기 보세요.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 실지 나와 있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실지 비용을 적어준다. 즉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예요. 됐어요? 자, 근데 예외 위에 적어. 뭐를 적어야 돼? 예외.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 못했을 때 이 단어가 들어가면 확인 X, 인정 X. 그럴 때는 어떤 단어가 들어간다? 추계결정. 됐어요?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을 못하면 그럼 순서를 알아야 돼요. 양도가액 순서는 뭐다? 매감기. 취득가액 순서는 뭐다? 매감환기. 그럼 이거는 작아져? 필요경비 두 가지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계산공제. 그럼 계산공제는 식이 뭐다? 취공. 물건별 공제율. 요거 저거 3%. 부동산은 3% 해줘요. 3%. 프린트에 적으라고요. 공제율. 물건별에서 부동산만 알면 돼. 3%. 그래서 계산공제는 어떨 때만 하는 거다? 추계결정할 때만. 자, 그 다음 밑에 나왔죠?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 배운 한도 내에서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5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른쪽. 다른 소득금액 계산시. 다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거는 공제 안 해줘요. 이거 700만 원. 다른 소득금액 계산 때 700만 원 산입해서 공제받았죠? 그래서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거를 공제한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5번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외한 거를 공제받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줄 그은 거. 1번 매입할 때는 어떤 세금? 취등록면허세만 가산하죠. 2번은 건너뛰고. 자, 3번은 당사자 약정. 이게 무슨 취득이야? 장기할부 취득. 약정했잖아. 할부 이자 주겠다고. 그래서 할부 이자는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쪽에 3번 대출이자는 공제 못 받아야 안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됐어요? 나머지는 다 읽어보라고요. 쭉 배운 한도 내에서만 읽어보면 돼요. 자, 문제 딱 하나만 풀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오늘 문제 3번 한번 풀어봐요. 오늘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취득가액을 물어보는지 양도가액을 물어보는지 구분해야 돼요. 그럼 3번은 뭐를 물어보는 거야? 취득 당시. 자, 이거 다음에 풀게요. 지금 답 불러주면 너무 싱겁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복습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에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항상 주말 활용을 잘해야 돼요. 급한 일 빼고는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